점차 북서풍이 강해지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기에 줄무늬 구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상공 5,500m에 영하 43도의 최강 한기가 밀려옵니다. 폭설과 강풍으로 화이트아웃 가능성까지 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추위가 찾아올까요? 동해에는 백두산이 만들어내는 동해 한대기단 수렴대가 보이고 남쪽에는 한라산이 만들어내는 카르만 와류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겨울철에 거대 화산들이 만들어내는 겨울의 풍경입니다. 이 줄무늬 구름들은 북쪽 한기의 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바람의 세기에 따라 줄무늬 구름이 길어졌다, 짧아졌다를 반복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구름의 길이로 보아 상당히 강한 한기가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월 9일 금요일 새벽 일최저 기온은 강원도 횡성 둔내가 영하 17.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강원도 내륙 산지가 영하 15도 이하까지 내려갔고요. 남부 내륙 지방은 영하 10도 이하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기온이 낮았던 곳은 노원으로 영하 11.5도를 기록했습니다. 강남은 영하 8.3도, 송파는 영하 9.1도였습니다. 경기 북부 파주는 영하 13.7도, 포천은 영하 14.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연말 연시는 대단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연말 연시 또는 그 이상의 한파가 다시 찾아올 것 같은데요. 과연 얼마나 추울까요? 먼저 기상청 특보 현황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 금요일 영육시 기준입니다. 계속해서 동쪽 지역에 건조주의보와 동해안을 따라 건조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과 삼척, 울진 등 동해안 지역은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주말 눈과 비가 예상되고 있어 건조특보 영역이 다소 축소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동해안 주민분들께는 단비가 되겠네요. 그리고 전날보다 다소 축소되었지만 동쪽 지역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관령과 진부, 인제 등 강원 내륙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강풍 예비특보입니다. 점차 바람이 강해질 것 같은데요. 거의 전 해역에 강풍주의보가 예비특보로 발표되었습니다. 바람이 강하면 체감 온도가 대폭 떨어지게 됩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 초속 10m의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의 전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예비특보로 발표되었습니다. 육지와 바다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거친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1월 9일 금요일 12시입니다. 중국 쪽 이동성 고기압이 확대되어 우리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서구동저 기압 배치는 무너졌습니다. 강한 북서풍이 부는 대신 우리나라는 남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기압은 시베리아 태생이라 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풍이 불어도 기온은 그다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중국 동북부에 저기압이 발생했습니다. 이 저기압 역시 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우리나라에 눈과 비를 뿌릴 것 같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 세력권 속에서도 고기압의 세력이 약할 때는 저기압이 발생하는데요. 한기를 가진 저기압이 따뜻한 동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량의 수증기를 공급받고 맹렬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층 공기가 데워지면 가벼워져서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거대한 눈구름이 만들어집니다. 1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차가운 한기를 가진 저기압이 따뜻한 동해로 들어가 해기차로 인해 맹렬하게 눈구름이 발생했습니다. 해기차란 바다와 대기의 온도 차이를 말하는데요.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가면 바다에서 열과 수증기가 공급되어 구름이 발달하게 됩니다. 저기압에서 뻗은 전선의 눈구름이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걸려 있습니다. 이날은 매우 바람이 강합니다. 이날은 바다뿐 아니라 육지에도 강한 바람이 붑니다. 이번 주말 폭풍의 특징은 바람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육지 한 곳을 찍어보니 초속 23m가 나옵니다. 초속 23m면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의 강풍입니다. 간판이 떨어지고 나무가 부러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강한 강풍 속에 눈이 날리면 시계가 확보되지 않는 화이트아웃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아웃은 강한 폭설로 인해 주변이 온통 하얗게 변해 시야와 거리감, 방향 감각이 완전히 상실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부득이 운전을 하셔야 한다면 속도를 대폭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500헥토파스칼 상공 5,500m 기온입니다. 상공에서 영하 41도 이하의 한기가 중부지방까지 내려왔습니다. 영하 41도의 한기는 매우 드물게 보는 한기입니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정도의 한기인데요. 그만큼 강한 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41도가 중부지방에 걸려 있고 영하 43도가 중부 북부에 걸려 있습니다. 흔히 접하지 못하는 강한 한기가 이번 주말에 다가오는데요. 이 정도 한기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기준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공 5,500m에서 영하 30도가 평지에 눈 내리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영하 33도가 평지에 적설, 눈이 쌓이는 기준입니다.
영하 36도가 평지에 큰 눈이 내리는 기준인데요. 대략 이 정도 기온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영하 41도, 영하 43도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상공 높은 곳에 이 정도 강한 한기가 있으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서 눈구름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이번 주말의 한파가 지난 연말 연시 한파보다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강한 한기가 내려오는 걸까요? 대략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극 진동입니다. 북극에 갇혀있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내려오는 현상인데요. 북극의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찬 공기가 남쪽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강화입니다. 대륙에서 복사냉각으로 차가워진 공기가 모여 거대한 고기압을 형성하는데요. 이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한기를 우리나라로 밀어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라니냐 현상입니다. 적도 태평양의 수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인데요. 이것이 대기 순환에 영향을 주어 동아시아에 강한 한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와 850 헥토파스칼 상공 1500m 기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가 멀리 남쪽의 오키나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키나와에 눈이 내리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2016년 1월에 오키나와 본섬에 눈이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도 어지간한 한기가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평지에 눈 내리는 기준이 되는 영하 6도가 상하이와 구마모토 부근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의 적설, 눈이 쌓이는 기준이 되는 영하 9도가 제주도 부근에 걸려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지에 큰 눈이 내리는 기준이 되는 영하 12도가 남해안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큰 눈이라는 것은 기상청 기준으로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는 신적설 5cm 이상을 말합니다. 1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저기압은 사할린 부근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중국 쪽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이동성 고기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고동저 기압 배치가 되었는데요. 서해에 해기차로 발생한 눈구름이 북서풍에 밀려 충청 서해안과 호남 지방에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특히 군산과 보령, 서천 등 서해안 지역은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는 이 눈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섬 지역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기차로 인한 눈구름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산간에는 10에서 20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몽골 쪽에 저기압이 또 있다는 점입니다. 이 한기를 가진 저기압이 또다시 우리나라로 내려올 것 같은데요. 마치 파도가 연속으로 밀려오는 것처럼 한파도 연속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남쪽에 이동성 고기압이 확대하고 있고 북쪽에 저기압이 있습니다. 남고북저 기압 배치가 되고 남서풍이 붑니다.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 기상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기를 가진 저기압이 동해로 들어가 수증기를 공급받고 맹렬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또 눈구름이 걸려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지방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GFS 모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GFS 모델도 비슷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ECMWF 모델보다 저기압의 위치가 약간 더 북쪽에 있는데요. 이 경우 중부지방의 강설량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저기압은 홋카이도 부근으로 이동해가고 우리나라는 또다시 서고동저 기압 배치가 됩니다. 마치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른 것처럼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름 없는 맑은 날씨가 되는데요. 맑은 날일수록 열이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대폭 떨어집니다. 맑은 날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는데 구름이 없으면 지표의 열이 우주 공간으로 그대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번 한파는 제법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기상청 중기예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수요일부터 1월 18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7도 사이,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2도 사이로 예상됩니다. 평년보다 4에서 6도가량 낮은 기온입니다. 강원 영서는 최저기온이 영하 15도에서 영하 9도, 최고기온이 영하 5도에서 1도입니다. 충청 지방은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영하 6도, 최고기온 영하 2도에서 3도입니다. 전라지방은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영하 3도, 최고기온 1도에서 5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파에 대비하려면 먼저 보일러 배관 동파 방지가 중요합니다. 외부에 노출된 수도 계량기나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주시고 장기간 집을 비우실 경우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설정하거나 수도 밸브를 잠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꺼운 외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외출 시에는 모자와 장갑, 목도리로 체온 손실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실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부득이 외출하실 경우 짧은 시간으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이웃을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한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